안녕하세요. 맛있는 영어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어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어의 원리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살펴보시죠. 영어의 원리 및 특성이라고 주제를 정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영어는 언어다 라는 것인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가 가진 특성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언어는 앞에서부터 뒤로 단어 순서대로 읽어 나가기 때문에 결국 영어 역시 해석 방법은 단어 순서대로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한국어인데요. 어떻습니까? 앞에서부터 단어 순서대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죠? 영어는 과연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는 앞에서부터 뒤로 내용을 파악하게 되어 있는 만큼 영어 역시 해석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을 파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어 순서대로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것이죠.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답게 그 언어를 해석할 때는 단어 순서대로 의미를 파악해 나가야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영어의 원리 및 특성 두 번째는 영어 단어는 다이어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착시현상 때문인데요. 이런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사전을 보면 하나의 단어가 마치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단어에 수많은 뜻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단어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 또는 이미지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해석되는 것 뿐인 겁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로 오해받는 대표 단어인 get 역시 무언가를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 단어는 어떤 과정을 거쳐 무언가를 손에 넣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이미지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무언가를 얻다, 잡다, 구하다, 병에 걸리다, 잡지를 구독하다, 돈을 벌다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뿐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가 가진 기본 이미지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것 뿐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관용구 또한 단어 연결이라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관용구라고 하면 무조건 암기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들 역시 단어들의 연결로 이루어진 만큼 단어 연결을 통해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표현은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암기를 해온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표현 역시 단어들의 연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하나씩 살펴보면 A는 있다,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B에 무엇인고 하니 C는 있다,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D.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연결해서 내용을 파악하면 A는 있다, B에 대해서 무엇인고 하니 C가 D에 대해서 있는, 그러니까 A는 B에 대해서 C가 D에 대해서 있는 그 무엇이다 라는 말이 되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는 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여기서 관용구 또한 단어들의 연결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단어 공부만 제대로 해도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이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영어의 원리 및 특성 중 네 번째는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는 언어라는 것인데요. 영어의 경우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의미가 비슷한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앞에 나온 단어인 anguish를 다시 쓰기 싫기 때문에 그것과 의미가 비슷한 다른 단어인 suffering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명사를 대신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일 내가 바보면 너 역시 바보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앞에 나온 fool이라는 단어를 다시 쓰기 싫으니까 너 또한 그런 것이다 라는 의미의 언어들을 써줌으로써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대명사로 대신 해주고 있죠. 만일 여러분들께서 영어 공부를 계속 해나가신다면 이런 문장들을 종종 보게 되실 텐데요. 그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영어는 논리적인 언어라는 점인데요. 영어는 이야기 서술 방식으로 단어를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단어 순서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보았어 한 마리의 호랑이를. 그러니까 이 순서는 정확하게 이야기 서술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야기 서술 방식이니까 제일 처음에 주어가 나오죠. 그리고 순서상 행위, 보았다는 행위 나옵니다. 그리고 행위 다음에 행위 도착지인 목적어인 호랑이가 나오죠. 주어 다음에 행위가 먼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인 내가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고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는데 그 지점이 바로 호랑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인 거죠. 주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래서 주어, 행위 도착지인 목적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사건 발생 순서대로 단어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사건이 논리적으로 전개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 또 다른 부분 보시면은 영어는 서로 다른 표현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eating과 eat라는 단어를 볼 때 eating은 ing, 무엇을 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먹고 있는 행위, 먹고 있는 중인 상태죠. 반면에 eat는 무엇을 먹는 것 그 자체, 그러니까 사전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추상적인 뜻이죠. 그냥 무엇을 먹는다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것, 사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시면은 ate과 have eaten이 있는데요. ate는 무엇을 먹었다는 과거의 사실, 지나간 행위입니다. 그런데 have eaten은 가지고 있다, 먹은 상태를, 그러니까 무언가를 먹은 상태를 지금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배가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않다. 그런 말인데요. ate는 무언가를 먹은 과거니까 지금 배가 고픈지 부른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have eaten은 가지고 있죠. 먹은 상태를. 그러니까 나 지금도 무언가를 먹은 상태를 가지고 있어. 나 아직 배가 꺼지지 않았어. 아직 배가 안 고파. 그런 내용이 됩니다. 굉장히 구분이 명확하죠. 어떻습니까? 이 둘을 살펴보니까 이 둘을 통해서 영어가 얼마나 논리적인 언어인지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영어는 이미지 언어라는 것인데요. 그런 만큼 영어 단어 역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한국어 단어와는 달리 하나의 포괄적인 의미 내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 하나인 do만 해도 무엇을 어찌 해버리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하다, 해치우다, 흉내내다,
문제를 풀다 등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영어 문장 역시 이미지를 가진 단어들의 연결인 만큼 단어의 순서대로 의미를 파악해 나가다 보면 마치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고 할 때 단어의 의미를 순서대로 파악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는 설득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사도록 한 대의 새 차를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이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눈앞에서 생생하게 이미지들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야말로 영어가 가진 하나의 특징인 거죠. 지금까지 영어의 원리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첫 번째, 영어는 언어다. 두 번째, 영어 단어는 다이어가 아니다. 세 번째, 관용구 역시 단어들의 연결이다. 네 번째, 영어는 반복을 싫어한다. 다섯 번째, 영어는 논리적인 언어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영어는 이미지 언어다 라는 것인데요. 이젠 영어가 어떤 언어인지 감이 잡히시죠?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